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 분권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에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지방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 전국 17개 시도 800여 명의 광역의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각 당이 앞다퉈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공동대응에 나선 겁니다.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지리부진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의회 행정직원 인사권을 의회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으로 의회에 대한 인사권이 자치단체에 있는 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비슷한 취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실천 방안은 부족하다는 평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제도적 기반 확립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정부를 감시 견제하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현재 국회에도 지방분권에 필요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야의 이해타산이 얽히면서 8개월째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개헌 움직임이 시작될 때까지 공동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김승원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지 증진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예련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은 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원군을 자처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서자 시민들은 기대감을 내비칩니다. 민간이 아닌 공공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통합 재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복지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이 높아질 거란 평가입니다. 지방정부가 신고에 의해서 그냥 요건만 맞으면 다 받아주니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사회서비스 운영 단위를 구축하는 것이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해 이들의 고용 여건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복지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혜련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원군을 자처했습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직업의 안전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보육 분야가 빠진 사회서비스원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근 비리 유치원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보육 부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아니라다는 비판입니다. 어린이집이 빠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빠져 있다고 하는 건 우리 전 생애 중에 일정 부분, 태어났을 때의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반쪽짜리 사회서비스원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육 분야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해 추후에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서울시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 현장 실태 파악과 중점적 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1부에서는 120 다산콜재단, 서울대공원, 서울산업진흥원 노동자가 현장 사례 발표자로 나섰으며 2부 토론 발제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김종진 부소장과 서울시 일자리 노동정책관 이대원 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현장 사례 발표에 나선 한 현장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과정을 거치며 일자리 안정화에 대한 희망을 가졌었지만 차별과 마찰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현장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2부 토론 발제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기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도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모범적인 선행 사례를 남기기 위해 서울시는 좀 더 활발히 정책을 정비하고 방향 설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권수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앞서 서울대공원 한강사업본부를 시작으로 현장 노동자의 실질적인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 6차에 걸친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장 현장 노동자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서울시 영유아 및 아동 돌봄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아동센터 등 관련 기관 종사자와 관계 공무원, 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김혜련 위원장은 영유아 아동 돌봄 체계 구축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저출산 해소와 가정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오는 31일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연구단체 소속 시의원이 참석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최근 남북관계 현안과 향후 남북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3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남북평화교류연구회는 이번 행사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문화를 보다 안전하고 올바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자전거 음주운전 방지 교육의 강화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공공전기자전거의 충전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다시 찾아온 불청객이 서울 하늘을 뿌옇게 뒤덮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주로 대기의 이동이 정체되는 겨울철부터 봄까지 가장 심각했던 미세먼지가 예년보다 빨리 겨울이 시작하기 전에 찾아온 겁니다. 이로 인해 천식과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서울 시민의 건강을 위해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심해진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지난해 보건의료기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억 8천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아토피나 천식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거나 아토피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를 운영하기엔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부터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요. 조례안에는 알레르기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관리 계획의 수립과 정책 반영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그리고 서울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교육정보센터가 생긴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서울 시민의 건강을 보다 빨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년보다 빨리 갑작스럽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흔히 알고 있는 먼지인 총먼지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그리고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요. 이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 화합물, 탄소 화합물 등 유해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죠.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로 아주 작은 먼지인데요.
고추도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처럼 먼지도 작은 초미세먼지가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화석연료를 태우는 공장 굴뚝에서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대부분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키죠. 특히 입자가 큰 먼지와 달리 단기간만 노출돼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할 경우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폐해를 보면 호흡기 기관에 들어가서 비염, 천식, 폐렴, 기관지염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돼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심지어 안구 질환 등의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초미세먼지는 산모나 태아에게도 아주 안 좋습니다. 저체중아 출산율은 물론 조산을 하거나 사산할 확률도 높인다고 합니다. 또 조사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폐활량이 떨어지는 폐기능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은 계절적 변동을 보이는 게 특징인데요. 전문가들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가 사는 지구의 북반구 지역에서 난방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계절의 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름 같으면 태풍이나 비에 의해 날아가거나 쓸려갔을 미세먼지들이 겨울은 더욱 심해지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이 소멸되고 집중호우 등이 감소해 강수량이 줄어들고 대기의 이동이 정체되는 이른바 대기 정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지표면에서 배출된 대기의 오염물질들이 멀리 확산하지 못하고 지표 근처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바람의 이동이 적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과 난방이 시작되면서 각종 연소가 증가하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배출원의 특징이 맞물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미세먼지는 1주에서 2주 정도 대기 중에 머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람 등을 통해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으로부터 일부가 유입된다고 보는 것도 당연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주변 국가 탓을 하기보다는 그 전에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의 굴뚝에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내 손으로 만들어 배출하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나부터, 우리나라에서부터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는 적극적인 노력, 즉 국내 발생원 관리가 우선시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1.3명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라고 조사됐는데요. 지구온난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힘써주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